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연고지를 옮기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팬들입니다. 저희 NC 다이노스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야구단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십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제2의 창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검토해보고 더 많은 팬들이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 이준만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원 NC파크 홈경기 재개와 관련해 단기적인 조치와 구단의 거치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포함한 NC 다이노스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원 NC파크의 임시 폐쇄 기간 동안 저희 구단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KBO를 비롯해 저희 구단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구단과 팬들을 대승적으로 배려해 주신 KT 위즈 구단과 기아 타이거즈 구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설공단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파격적인 협조로 저희 구단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게끔 도와주셨고, 이는 단순한 대체 경기장을 넘어 구단이 미래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곳곳에서 야구장을 찾아서 저희 NC 다이노스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전국의 NC 다이노스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하나 되어 원팀 정신을 보여준 다이노스 구성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수단이 보여준 강한 투지와 정신력은 힘든 시기를 구단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 우리 구단의 조직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창원 NC파크 사고 이후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된 바 있으며, 지난 5월 19일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책임감 있게 정비를 완료하여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 내용보다는 저는 구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5월 30일 경기부터 창원 NC파크에서의 홈경기를 재개합니다. 홈경기를 재개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기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중단되었던 식음료 및 굿즈 매장 운영에 있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 팬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단의 거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위기에 부딪혀 주저앉는 조직이 있는 반면 위기에 더욱더 강해지는 조직도 있습니다. 저희 NC 다이노스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단과 주위 환경,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고, 더 강한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단의 역량 강화와 함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구단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야구를 할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구단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십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2의 창단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검토해보고 더 많은 팬들이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연고지 이전을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고요. 아직까지 큰 진전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사실 계기라고 하면 모든 일에는 사실 계기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지난 일들이나 구단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구단은 그동안 계속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NATION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기부활동과 유소년 지원에 매년 수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저희 구단이 이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대우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3월 달에 있었던 그 사고를 통해서 구단에게는 사실은 구단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는 답이 아니다. 개선된 방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구단은 당연히 사업체이기 때문에 매출 손익을 당연히 항상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저희가 홈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어떤 그 손실분은 당연히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하신 바가 있는데,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실만 집계를 하면 4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저희가 울산에서 자녀 시즌을 다 보냈다라고 하면 아마 100억 원대를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손실, 즉 저희가 홈에서 경기를 못하고 원정을 떠돌므로 해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 손실분, 그리고 원정을 다님으로 해서 발생한 추가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합산한 손실분이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했을 때 한 40억 정도가 손실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접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장기화된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단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 또한 구단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아직은 다 공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또한 저희도 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40억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는 저희가 이 내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좀 첨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창원에서 계속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셔야겠다라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그 요청 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단의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창원시에는 앞으로 저희가 그 연고지 관련 고민을 함에 있어서 창원시에서도 같이 저희가 그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십사라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지금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당연히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볼 때 당연히 창원시와 구단 간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는 않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연고지 관련된 결정은 감정적이나 비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단과 팬들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고요. 창원시에서 주시는 답변도 저희가 요청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옵션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면 창원시도 당연히 저희는 계속 진지해서 협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뭐 시한을 걸어두진 않았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또한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요청 사항 항목별로 착수 시점, 완료 시점, 그리고 그 항목별로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예산,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까지 설명이 되어야 저희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그 답변을 주시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최대한 창원시와 다시 협의를 거칠 것이고, 다만 창원시의 답변만 저희는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 그러면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저희에게 이번에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그때 가서 변경이 되거나 뒤집히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최대한 빨리 주셔서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그 부분이 실행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KBO에게 대단히 감사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울산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허구현 총대님과 KBO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이번 사건 이후에 저희의 그런 고민에 있어서 KBO가 항상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도 사실은 KBO에서는 전부터도 계속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왔고, 지금도 저희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는 KBO와 계속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구단의 결정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KBO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KBO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지역명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경, 연고지의 특성을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는 구단이 외부의 이권에 이용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구단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역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의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까 입장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단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팬들이 야구장에 편하게 찾아주시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고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고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사실 프로스포츠에서 연고지 이전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서 해외를 보자 그러면 해외의 다양한 리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연고지 이전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해외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연고지를 이전하는 경우들도 있고,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는 세제의 변화도 있고 관련 법령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옮길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고,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KBO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KBO 측에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오픈하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냥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나누면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적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정적 지원 관련된 부분에는 예전에 시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달라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세부 항목들이 좀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과정들도 있었고, 그동안의 구단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아직까지 연고지를 옮기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고지를 만약에 옮기게 된다 그러면 팬들에 대한 고민은 끝까지 하게 될 것이고요. 팬들과의 유대감, 팬들과의 감정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그 안에서 구단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계속 많은 고민을 했고, 적정 수준의 요청사항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어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원시도 이제부터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전달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풀어야 될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법적인 어떤 제약이라든지 계약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약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도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단이 구장 사용료를 이미 선납을 다 했다. 그래서 비용을 이미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비용도 다 지급해서 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법적인 문제는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 계약은 풀어가야겠지만 이제 결국 이제 비용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비용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선납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비용을 이미 다 선납한 부분 때문에 그 비용이 고민이 돼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비용이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 구단 내지는 구단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평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 같은 수익성 지표들 기반으로 가치 평가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들은
성장성 지표들로 가치평가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구단처럼 수익성도 없고 성장성도 미약한 기업들은 세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가치평가가 매겨집니다. 첫 번째는 팀 성적으로 대변되는 스포츠 컨텐츠로서의 가치, 두 번째는 경기장 가치, 세 번째는 연고 시장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경기장 가치는 이 경기장 구장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경기장이 얼마나 많은 팬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동원된 팬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구단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사용되는 세 가지 잣대 평가, 팀 성적으로 대변되는 스포츠 콘텐츠로서의 가치, 경기장 가치, 연고지 가치, 이 세 가지 잣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즉 3분의 2는 구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고지로 사용하는 그 환경이 개선이 되면 구단의 가치가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연고지를 옮기던, 지금 있는 연고지의 환경이 개선되던 그 가치가 개선되는 부분이 이미 납부한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이미 납부한 비용은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썬크 코스트, 즉 매몰 비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KBO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타 지역, 그리고 이제 창원시와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고, 창원시가 저희가 요청한 것들을 수용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시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시간을 언제라라고 이렇게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아직은 조금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조금 거기까지는 조금 언급을 지양하겠습니다.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그리고 구단이 같이 사건 이후 합동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건 이후에 대응 방안, 대처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같이 논의를 해왔고요. 1차적으로 사후 조치는 지금 어느 정도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재개장을 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준비 중인데 그 또한 너무 늦지 않게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도된 시점이 어젯밤, 오늘 아침이었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에게는 뉴스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공을 했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나 자료는 다 이미 전달드려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말에 여기 구장 창원 NC파크에 있는 콘크리트 벽 여러 군데와 여러 개의 창문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그 깨진 콘크리트 보수와 유리창 교체를 창원시설공단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답은 콘크리트 보수는 해주겠다, 유리는 공단의 관리 영역이 아니니 구단이 자체적으로 교체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창원시설공단과의 커뮤니케이션 후에 자체적으로 유리 공사를 했고, 유리 공사가 완료된 후 시점인 2023년 초 창원시설공단이 진행한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2024년 9월에 진행한 창원시설공단이 진행한 정기안전점검에서 보수한, 교체한 유리창을 포함한 구장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소견을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